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하고 2번.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온지 x인지 보세요. 프린트. 1번 문제. (1번은) O예요, X예요? 왜 틀렸죠? 불완전이죠, 그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공급 독점, 무임승차, 공공재, 정보 비대칭은 다 들어갔는데 완전이 아니라 불완전이다.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2번이 오다 X다. 자, 공공재를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한다 그랬어요? 과도 생산한다 그랬어요? 틀린 지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라는 단어가 있죠. 맞아요. 이건 한 번 떴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고속도로도 어떻게 돼요? 돈이 적게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죠. 민간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고속도로를 만약에 그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낼 거예요. 근데 이용하는 사람이 적습니까? 굉장히 많습니까? 많다 보니까 고속도로 비용이 좀 줄일 수 있죠.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가 일어난다는 건 그건데 그냥 참고하시고 얘 나온다면 무조건 아까 가대다, 과소다, 과소 생산이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1, 2번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이제 4번이 이제 외부 효과인데 68페이지 외부 효과가 유력해요. 외부 효과에서 거의 출제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외부 효과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 외부 효과의 정리가 10번까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목은 잊지 마셔야 될 게 시장 실패의 원인. 시장 실패의 원인에 외부 효과가 들어간다는 거죠. 외부 효과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인이 생기면 정부가 그냥 해요. 대책을 써야 돼요. 써야 되죠. 그 대책은 마련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어떤 거냐? 자, 우리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이론부터가 중요하겠죠. 외부 효과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이제 뭐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이런 게 있는데요. 들어보시면은 외부 효과라는 거는 창밖의 외부가 아니라 시장의 외부를 얘기를 해요. 그럼 시장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 됩니다. 그럼 거래 당사자가 A와 B가 있어서 매도자, 수요자, 공급자, 우리가 매수자가 물건을 팔면 돈을 줘요. 가격 기구를 통하거든요. 자, 그럼 이런 거를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입한다는 거는 이 외부 효과라는 거는 이 시장의 외부를 얘기한다는 거죠. 들어보시면. 그럼 A 토지가 옆에 있는 C 토지에 영향을 주고요. B 토지가 D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A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가 정원을 구성했어요. 정원이라는 자체, 공원,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무슨 외부 효과라고 한다? 정의 효과. 그래서 정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C 토지가요,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런가요? 근데 정원을 가꾸는데 그냥요,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죠. 정원을 이제 그 잘 만들어서 이제 구성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한테, 야, 고맙다. 너 공원 같은 거 조성해줬으니까 내가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줄게 하는데 대가를 안 주고 무임승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정원이라는 거를 계속 유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까 생태공원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맞나요? 그럼 그냥 해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자, 이건 그냥 해서요, 보조해 줄 수도 있어요. 보조해서 정을 그대로 끌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공공재랑 똑같은 거예요. 공공재는 우리한테 좋은 거죠. 대답해봐요. 정의 효과가 돼요. 생태규모. 근데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하죠. 그러니까 정도,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부의 효과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시멘트 공장이 양식업을 하는 것에 폐수를 내려보내요. 자,
그러면 시멘트 공장이 이 고기들을 다 죽게 하겠죠.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런 일이 되게 되면 시장 상황에서는 손실의 보상을 꼭 해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직진으로 가다가 뒤에서 차를 딱 박았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뒤로 누워야 돼요? 손실을 보상해주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얘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자, 따라해보세요. 사적 비용. 사적 비용이고,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따라해보세요.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사적 비용에다가 추가적 비용을 더 들이거든요. 추가적 비용. 추가적 비용이 더 나가게 된다는 것은 사회가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은 100원 냈는데 이 환경 오염하는데 치유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간 거죠. 100원이. 100원에서 10원이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갔어요. 그럼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사회가 안 좋아진 거죠? 맞나요? 그럼 얘는 비용을 줄였으니까 우리가 이 외부 효과라는 것은 내가 생산할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소비할 때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개인 쪽은 비용을 줄이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과대 생산. 자, 과대 생산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까 이 시장의 실패라는 건 뭐였죠? 시장은 만드는 것만큼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죠? 근데 과대 생산되는 것도 자, 따라서 시장의 실패. 자, 그럼 얘는 과대 생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생산비를 줄이니까 독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사회가 부담했으니까 사회가 불리해지게 된 거죠. 그럼 보조해줘야 돼요? 이거는 규제를 해줘야 돼요. 규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게 토지의 특성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외부 효과는 뭐냐면 토지 옆에 토지가 있죠. 따라서 인접성.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자, 따라서 부동성. 두 가지 토지의 특성 때문에 옆에 있는 토지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맞나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두 가지 특성을 달아. 그럼 부동성과 인접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정의 해법과와 부의 해법과에 대한 차이점. 그럼 정과 부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과 부. 그래서 나중에 기본소가 나오면 얘는 좋으니까 외부 경제라고 하고 얘는 외부 불경제라고도 하거든요. 외부 불경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회적 현상이 얘는 핀피라는 게 있다가 나오겠고요. 핀피. 자, 아까 우리가 공공재에 대한 생태공원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생태공원은 우리한테 주택 소유자한테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설치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터 같은 거 들었으면 현수막 걸어놓죠.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님비. 냄비가 아니라 님비. Not in my backyard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please라는 pp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님비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저자분께서 이제 쓰신 게 편익이라는 것도 생기고 비용이라는 것도 생긴다는 건데 자, 이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만들어낼 때도 이게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사용할 때 소비할 때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시험 문제 어렵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셔야지만 우리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3필지, 4필지, 5필지가 있는데 3필지의 갑이라는 75세 노인이 쓰레기 봉투로 아침마다 옆집을 쓸어줘요. 부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이죠. 맞나요? 근데 우리가 이익의 대가를 줘야 되는데 뭐 담배값이라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무임승차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럼 이 할아버지께서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럼 계속 유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생산을 안 하겠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산에 있어서는 사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회적 비용보다. 그 다음에 편익에서는 이익이거든요. 소비로 본다면 개인에 대한 사적 편익보단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사회적 편익이 커지게 되는 거죠. 사회적 편익.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교수님 어려워요. 여러분들 비용은 그냥요 나가는 거예요. 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게 나아요? 비용은 적게 들어가는 게 나아요? 편익은 많이 들어오는 게 낫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그래서 미리 편법을 쓰는데, 자, 정은 이 사회 전체가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회가 유리하다고 본다면, 사회가 유리하려면 사회적 비용이 커야 돼요? 사회적 비용이 작아야 돼요? 편익은요, 큰 게 좋은 거잖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생산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그래서 답세 과소생산 될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그럼 생산을 적게 하시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때려줘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돼요? 보조를 해서 유지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언더스탠드? 이해가셨어요? 편안하게 들으시는 말이에요. 편안하게. 그 다음에 아까 요거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올게요. 또 그림 그리면 나도 힘드니까. 그러면 생산과 소비 차원에서 본다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낸다는 건요, 그 주변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사회가 나쁘죠? 대답해봐요. 그럼 부잖아요. 그럼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전체적인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개인의 이익이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생산면에서 개인의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사회가 내는 게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자,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사회가 불리하다. 그래서 사회가 불리해져서 개인적인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냥입니까? 개인적 비용을 줄였습니까? 과도 생산하겠어요? 과대 생산하겠어요? 많이 생산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과대 생산도 그냥이에요? 시장이 실패해요. 원하는 것만큼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만든 거잖아요. 누가 개입해야 돼요? 자, 이거는 보조해줘야 돼요? 때려줘야 돼요?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보조금이 아니라 환경오염 부담을 부과시킬 수밖에 없죠. 대답해봐요. 그래서 사회가 불리하다. 자, 그래서 사회가 불리하다. 개인이 유리해진다. 개인이 유리해진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교과서에서는 내가 어느 사람이 담배를 펴요. 담배를 피우는 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면 사회가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개인에 대한 것만 많아지고. 맞습니까? 근데 절대 안 나오고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편익은 어떻게 돼요? 편익은 사회가 불리하니까 개인의 편익이 커지게 된 거죠. 맞나요? 그럼 소비 입장에서는, 자,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러면 개인의 편익만 커지고 사회적 편익은 작아지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적 편익보다 어떻게 이게 커지고, 그다음에 사회가 불리하다. 사회 편익이 작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볼게요. 갑니다. 자, 외부 효과의 정의 효과 찾으셨습니까?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시설물을, 뭐, 정원이나 이런 것들은 나쁜 거예요? 좋은 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수 생산한다 그랬죠? 조장해야 되고, 부는 좋은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폐수 내려보냈죠? 과다 생산했죠? 그냥 해요? 억제해야 돼요. 찾았죠? 그 다음에 얘는 항상 뭘 했다 그러면은 안 했다 그래야 돼요. 그죠? 그럼 잡을게요. 들어보세요. 자, 제가 뭐 했다 그러면 그냥 해야 돼? 딱 잡아떼야 돼. 딱 잡아떼야죠. 그런가요? 근데 이름부터 갈게요. 자, 시장을 통했어요? 통하지는 않았어요. 안 왔죠? 힘들어 죽겠다. 자, 아유, 괴로워.
여기서 거래된 거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럼 시장을 통했나요? 통하지 않은 건 아닌가요? 안 했죠. 맞어요? 거래 당사자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자 따라서 의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래 쌍방이 아니잖아요. 그럼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따라서 제3자죠. 어떻게 돼요? 돈을 준 건 아니죠. 그럼 가격 기구를 통했다, 안 통했다. 안 통하고 이익에 대한 대가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준 거죠. 대답하세요. 그럼 뭐에 따르면 했다 그래야 돼요? 딱 잡아떼야 돼요. 그럼 대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시장 기구를 통했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안 했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 정의국가는 자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어떤 편익이 더 커지겠어요?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지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갔죠?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핀피 현상이 되고 부의복가는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러면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가요? 사적 편익이 더 커지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님비 현상.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냄비는 이 국을 끓이려면 그냥요 불이 필요해요. 그럼 냄비는 분리해서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님비 나오면 불을 찍으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해주신 게 가장 좀 재밌는 건 자 정은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이거 사회적으로 보시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부는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사회적으로 보시라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래서 사회가 유리하면 그냥요 사회적 편익이 커요.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갔죠? 그런가요? 자, 부는 사회가 불리하니까 그냥입니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사회적 편익은 작은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6번 거래 상대방이었어요? 제3자였어요? 의도하지 않았죠? 그래서 인접성, 부동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는 제가 이따가 해드리고 9번, 10번 있나요? 9번, 10번?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시험 문제에 9번은 자 정의 외부 효과가 존재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정의 효과가 존재해서 주위에 생태 공원이 들어섰다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생태 공원이 들어서면 수요자들이 주택 수요를 늘릴 거 아니에요. 대답해 봐요. 네. 그럼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 그래프에서 가격과 양에서 공급과 수요가 만나면 자 제가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는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럼 기분이 좋을 때 좌측으로 움직여요? 우측으로 움직여요? 우측으로 움직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상향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켜요. 그럼 가격은 그냥요 가격 상승하겠어요.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겠죠. 지금 수요 증가 보고 계십니까? 가격도 상승, 양 증가라는 단어 있나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정에다가 정의 복과가 존재라고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10번 있어요, 10번? 10번은 규제라고 적어 놓으세요, 규제. 10번에다가 자, 우리가 규제. 자, 무슨 말이냐? 자, 부의 복과는 아까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는 이 시멘트 공장을 때려줘야 되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시멘트 공급을 할까요? 시멘트 공급을 줄일까요? 줄이잖아요. 규제를 하니까. 대답해봐요. 세금을 부과시키니까. 맞아요? 그럼 공급을 줄이다 보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들어보세요. 그래프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그래프로 이제 유도를 해볼게요. 자 지금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자 얘 그냥요 규제를 해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겠어요? 공급이 줄어들겠어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주면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공장 폐수를 내려보낸 시멘트 공장한테 환경 오염 부담을 부과시킵니다. 대답해봐요. 그래프 안 그릴 테니까. 대답해봐요. 그럼 시멘트 공급을 해요? 시멘트 공급을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얘기 좀 해봐. 그럼 시멘트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죠? 공급을 줄인다는 건 양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가격 하락한다, 가격은 상승한다. 양은 줄겠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9번 정의보가가 존재가 나왔고 부의보가의 규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시멘트 공급을 줄이니까 가격 상승하나요? 양도 감소하나요? 그래서 부의보가에 의한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정의보가는 존재하면 이제 수요가 증가시키는 거고 부의보가는 규제를 하면서 부가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이게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이 저자이론에 자 따보세요. 코즈의 정리.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 부의보가를 적용시키니까 아까 시멘트 공급을 합니까? 시멘트 공급을 줄입니까?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그럼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시멘트 가격이 오르니까 주택 건설업자가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늘어납니까? 그러면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돼요. 그죠? 그럼 시장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자, 이걸 따보세요. 정부의 실패.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는 뭐냐면 정부가 개입해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따보세요. 코즈. 코즈라는 애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즈는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들어보시게 되면은 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따보세요. 자원 배분의 기능. 부동산도 자원 배분의 기능을 하죠. 가격을 통해서 자원이 배분되기도 하거든요. 맞나요? 근데 자, 아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그러면 정부가 비대칭 되잖아요. 대답해봐요. 그럼 효율적인 자원 배분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되지 못해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지 못하는 게 자, 따보세요.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지금 스토리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 말고 예전에 우리가 똑같은 지금 상황 정권에서 강남의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많은 정책을 썼는데 그냥 있어요. 또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안 좋아진 것을 자 따보세요.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부가 실패됐다는 얘기는 코즈라는 애가 등장하게 됩니다. 코즈의 정리는 코즈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부정해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자 지금 공장이 폐수를 내면 시멘트 공장한테 환경오염 부담시키니까 시멘트 공급을 해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주택건설들이 공급을 할까요? 공급을 줄일까요? 그럼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개입해서 그렇죠? 이게 뭐의 실패예요? 정부의 실패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으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코즈는 자 들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기본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식업 하는 애가 피해자가 되잖아요. 대답해봐요. 걔한테 재산 청구권을 줘요. 청구권을 줘서 얘가 폐수를 내려보내면 얘가 보상을 해주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따보세요. 사적 기능에 맡긴다. 그럼 지네들이 알아서 해결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오른쪽에 지금 오른쪽에 8번 있어요. 8번. 그럼 시장이므로 치유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누구의 존재에 의해서? 코즈가 얘기를 한 거죠. 이해 갔나? 그러면은 좌측의 하단에 보시면 이 저자가 쓰신 의도가 5번의 님비 현상 옆에 코즈의 정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왜냐하면
좀 전에 시멘트 공장한테 규제를 하니까 시멘트 공장 가격이 오르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맞습니까? 코수는 부의법가에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저자의 야매가, 자, 따보세요. 코브라. 그 코수는 정에서 나타났어요? 부에서 나타났어요? 부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이해 가셨죠?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와요. 4번 문제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4번, 프린트 4번. 프린트 4번. 자, 여러분들 아까 냄비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정은 님비예요? 핀피예요? 핀피이지. 프리즈 마이 프론트 하시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지금 일단은 나머지 시간에 이제 프린트 위주로 좀 가는데, 일단 제가 어디를 이제 추천하냐면 페이지 7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72페이지. 일단 프린트를 다 풀어드리는 거 위주로 하고, 그래 나머지 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리는데, 71페이지에 7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정책의 수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나올 가능성 99%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72페이지 가시면은 7번에 부동산에 대한 정책 수단이라는 거 찾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았나요? 그래서 얘 수단은 어떤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찾았습니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 99%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수단이라는 건 어떤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정책의 시장 개입의 근거와는 달라요. 근거는 어떻게 뛰어든 근거가 되고, 이건 어떤 방법을 쓰는 수단이 됩니다. 그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나 근거가 아니라 뛰어들게 된 수단이에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또 이 프린트를 또 안 갖고 올 수 있으니까 프린트 위주로 좀 먼저 갈게요. 자, 별표 3개 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토지 부동산 정책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자, 따라해보세요. 수단이라는 건 어떤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토지 이용 규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저기 이제 들어갈게요.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것은, 토지 이용 규제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법 시간에 지역지구제라는 걸 배우세요. 지역지구제. 자, 그래서 좀 전에 배웠던 건데요. 자, 여기에 이제 만약에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탁 들어섰어요.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주택은 쾌적성이 중요하고 공장은 생산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주거전용지로 바꾸는 게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인 토지이용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토지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토지이용 규제 찾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직접 개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지구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자, 지금 주거전용지로 바꿨다는 거는 소유권을 이전시켰어요? 이전시키지 않았어요? 개인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변경시키지 않았죠? 그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걸로 법률적 행정적 수단을 쓰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규제, 건축 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각종 규제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제도, 지역지구제 나오면 토지이용 규제를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력한 건 직접적 개입과 간접이에요. 직접적 개입 수단과 그 다음에 간접적 개입 수단입니다. 직접이냐 아니면 간접이냐.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직접이라는 것은 시장에 정부가 불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적 주체로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해서 우리가 시장에 참여를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요.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토지를 개인의 땅을 수용해버리면 소유권이 이전 안 돼요? 소유권 이전 돼요. 돼서 정부가 땅을 사요. 그래서 가공하고 판매할 수도 있죠. 그럼 따라서 직접 개입,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용개발 같은 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자,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자칫 볼게요. 직접적 개입 찾으셨어요? 자, 이건 뭐냐면 정부가 직접 누구와 누구의 역할을 하나요? 수요자 공급 역할이죠. 찾았습니까? 자, 책을 잘 쓰신 거 진짜 칭찬하는데 가격 통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에 가격 통제. 자,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도 직접 개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분양가 규제 같은 거예요. 분양가 규제.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최고 가격제로 나오고 최고 가격을 정해놓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간접적 개입은 미리 가겠지만 간접적 개입 수단은 자, 시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간접적 개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해서 우리가 경제적 동기부여를 해줘. 경제적 동기부여.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저자가 쓰신 게 잘 쓰셨는데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 겁니까? 걔네들한테 돈을 줍니까? 돈을 주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이건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 그러면 간접은 보조해 주는 게 간접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보조해 주려면 그냥이 돼요? 세금을 걷어야 돼요. 세금을 걷죠. 그럼 제가 이 두 가지 갖고 가볼게요. 우리가 중요한 거 가볼게요. 자, 제가 이 저자가 잘 쓰신 거 칭찬은 칭찬해야 돼요. 자, 따라서 가격 통제, 분양가 규제, 최고 가격제, 최고를 적어놓고 못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조세는요, 정부가 세금에 대한 부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려버리는 거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거나 양을 통제한 건 아니에요. 대답해보세요. 그럼 세금에 의해서 시장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 가격과 거래량을 나중에 변동시키죠. 대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기구가 정상적인 작동을 통해서 가격과 거래량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거예요. 대답해봐요. 근데 따라서 가격 통제 어떻게 돼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 자체를 막아버린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가격 통제와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이해 갔나? 그래서 자, 따라서 공용개발, 공공임대. 그럼 어떻게 돼요? 공용이나 공공이 들어가면 다 직접이겠죠? 그 책에 나온 것만 할게요. 그 다음에 토지은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 토지은행은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얘기하는데 공공토지비축제도로서 정부가 미리 값싼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이걸 수요자 공급자한테 파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직접 개입. 토지은행도 직접적 개입이 들어갑니다.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건 기본서가 나오면 공공토지비축제도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비축. 그럼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비개발지를 사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비축했다가 민간한테 대여할 수도 있죠. 그럼 이것도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 나와 있는 것만 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간접은 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개발에 대해서 이익이 생기면 부담금을 징수하거든요. 따라서 부담금. 근데 이제 이게 개발이라는 게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개발 부담금. 나중에 이제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 환수제도에 징수하는 거거든요. 세금, 임대료 보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이런 거 나오면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야매는 제가 또 제 나름대로는 뭐 금융 지원이나 행정상 지원이라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야매가 나오니까 그냥 부담금이라는 건 제가 아까 개발 부담금이라고 적어놓으라고 했죠. 부담금이고 그 다음에 조세도 그냥이요, 세금이에요. 세금. 그 다음에 임대료도 돈이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나오면 다 간접이다, 직접이다. 간접 개입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한 야매는 부담금이나 세금은 돈이잖아요. 임대료도 돈이죠. 이런 게 나오면 이걸 보조해 주는 거지 직접 개입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기출문제 해놨기 때문에 하나만 더 갈게. 여러분들 따보세요. 금융지원. 금융지원은 뭐냐면 LTV 같은 걸 높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금융지원. 자, 그러면은 요렇게 좀 편법을 쓸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보세요. 따보세요. 보조금.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간접 개입에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자, 따보세요. 보조금, 조세, 금융지원, 요런 게 나오면 다 간접 개입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프린트를 빨리 풀어볼게요. 프린트 보시면은 지금 3번이 기출이거든요. 3번이 뭔지 X인지 맞춰보세요. O일까요? X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 아까 그 보조금 들어갔죠? 금융 들어갔죠? 그 다음에 부담금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이거 무슨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물론 이 문서에 나와 있는 예제 갖고는 좀 부족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서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보니까 거기로 가져가죠. 그죠? 그러면은 좀 편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직접은 그냥입니까? 정부가 직접 합니까? 그죠? 그럼 따지세요. 공영개발, 공공, 이런 게 나오면 직접이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보조금. 그럼 보가 보조금이고 조가 조세고 금은 금융지원이죠.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부담금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개발 부담금 같은 건 나중에 또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 저자에 대한 야매가 따라서 부담금, 세금, 임대료. 이건 지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돈을 주거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죠. 99% 나옵니다. 제 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유력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엑기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또 프린트 안 갖고 올까봐 5번을 풀기 위해서 가볼게요. 7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71페이지. 71페이지 가시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8번에 임대료 보조라는 게 있죠. 자, 지금 제가 안 지웠어요. 그럼 임대료 보조는 직접 개입일까요? 간접 개입일까요? 간접 개입에 들어가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요. 맞죠, 그죠? 간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책을 잘 쓰셨는데 너무 혼돈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프린트에 5번 문제만 맞출 수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이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질문만 잡으세요. 그죠? 들어갑니다. 적으세요. 자, 임대료 보조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저자가 원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프린트에 대한 거를 갖고 올 건데요. 보조는 간접입니까? 직접입니까? 간접이에요. 그죠? 그래서 1,000만 원만큼 얘한테 보조해 주는 거죠. 1,000만 원만큼 보조해 주면은 단기, 장기가 틀려요.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럼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단기, 장기가 달라요. 단기하고 장기. 단기는 그냥입니까? 기간이 좀 짧습니까? 그럼 임대주택 공급이 못 늘어나요. 그죠? 수요만 자극하겠죠. 대답해보세요. 공급은 항상 장기에서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럼 단기는 암만 보조를 해도 공급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공급을 한다든가 공급을 전환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수요 공급의 이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수요만 증가하게 되면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임대료도 안 올라갈까? 올라갈까?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 버려요. 그럼 임대료가 상승을 하니까 누가 좋겠어요? 임차인이 좋겠어요? 임대인이 좋겠어요? 임대인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키포인트 된 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서 자, 그러면 임대인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임대인의 초과 이윤이 발생합니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혜택가나 얘기해 보세요. 임대인한테 혜택가는 거죠. 오케이? 근데 임대인한테 혜택가는데
장기에서는 그냥요 공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럼 공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공급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까요? 가격이 하락할까요? 그럼 임대료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키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이해 갔나? 그러면 임대료 상승, 임대료 하락. 그러면 초과인이 먹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초과인이 먹는 게 사라져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혜택 갈까요? 임차인은. 맞습니까? 요것만 키포인트 잡아보세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임대를 보조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수요만 그랬네. 수요만 증가합니까? 공급도 증가합니까? 둘 다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임대료 보조에 맨 밑에 보시면 니은에 단기라는 단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거 보세요. 단기는 기존 임대인이 무슨 이윤을 누린다 그랬죠? 그럼 장기적으로 좀 더 싼 임대료를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됨으로써 임차인 혜택을 준다고 얘기했나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동그라미 2번도 니은만 보세요. 그럼 단기로는 기존 임대인의 이 초과를 누리고 장기적 원래 임대료로 많은 임대 공급됨으로써 임차인한테 혜택 준다고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프린트 5번을 맞춰보세요. 온가요? 찾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얘네들이 지금 중간을 생략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지금 5번 보고 있어요? 자, 보고 있나? 자, 단기는 생각해 보세요. 단기는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수요만 자극시키죠. 대답해봐요.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대답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갔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자, 장기적으로 그냥입니까?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죠? 그럼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보조를 하게 되면 나중엔 수요만 증가해요? 공급도 증가해요? 둘 다 증가 파트로 가서 나중엔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지금 5번 보고 계시죠? 5번이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5번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 그 보시면은 그 제가 얘기했던 결론만 보시지 그 위에 있는 걸 보지 마세요.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 모드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프린트는 다 풀었죠? 그러면 천천히 오셔서 우리가 이제 안 한 파트 위주로 조금 보고 다음 시간에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69페이지 가시면은 69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정책의 순서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런 얘기 할게요.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나올 가능성 적다고 얘기할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6단계만 보세요. 자,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해야 돼요.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수집하고 작성을 하고 가장 좋은 걸 선택하겠죠? 입행하면 돼 평가인데 출제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고요. 밑에 가시면 정책의 종류라는 데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인데 넘겨보십시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리고 오전 넘기시면은 자, 오늘은 어디를 해드리냐면 쭉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연결시킬 게 7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72페이지 가시면 따라해보세요. 지역지구제 찾으셨습니까? 요거. 그래서 요것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갈게요. 좀 전에 요거 지역지구제 적어 놓은 거 기억하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요거. 그래서 요거. 들어갑니다. 그럼 지역지구제에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내실 게 천천히 들어보시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 얘는 토지이용 규제라는 거 이해 가셨죠? 그 어울리지 않은 토지를 어울리게 한다는 거는 나와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근데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들어보세요.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는 건 부의 예보가예요. 무슨 예보가다? 부의 예보가. 다시 부의 예보가. 자, 아까 부의 예보가는 그냥입니까? 시장이 실패였습니까? 그럼 이걸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니다. 지금 지역지구제는 보고 있어요? 보게 되면은 무슨 예보가를 제거시켰죠? 부의 예보가를 제거시켰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밑에 7번을 한번 가보세요. 자, 7번. 7번을 가시면은, 자, 따라합니다. 경제적 기능.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오늘 체크할게요. 다시 갈게요. 무슨 예보가를 제거시켰고요? 그럼 외부 효과를 제거시킨 게 시장 실패의 수정이잖아요. 그럼 정치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제가 8번의 정책적 기능을 마지막에 정리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기에 경제적 기능에 동그라미 2번을 잡아보세요. 2번을 잡아주시면 부의 왜곡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지구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니, 오른쪽에 8번에 양가로 1번 경제적 기능에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자, 지금 지역지구제가 공장을 주거종류로 바꿨으니까 부의회복과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럼 지역지구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시장 실패를 수정한 거예요? 그럼 경제적 기능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갈게요. 자, 제가 아까 저소득, 그러면 뭘 찍으셔야 된다 그랬죠? 정치적이었고. 시장 실패 수정? 그럼 뭐였어요? 경제적이었죠. 그런가요? 그럼 그 경제적 기능에 시장 실패는 뭐냐면, 자, 독이, 독점,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 외부 효과, 공공재, 그걸 줄임말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게 줄임말이 제가 쓴 건 아니지만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할게요. 시장 실패의 독이 뭐라고요? 독점, 규가요, 규모의 경제, 정의요, 정보의 비대칭성. 기억나시죠? 외가 뭐예요? 외부 효과. 그죠? 공이 뭐죠? 자, 얘네들이 모의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그걸 수정하는 목적에 들어가게 된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자, 갑니다. 오늘 프린트는 다 풀었죠? 풀어서 요것만 가고 다음 주에 제가 어디서부터 가냐 말씀드리는데, 자, 지역지구제는, 자, 따라보세요. 토지 이용 규제. 자, 얘는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은 아니에요. 소유권이 이전된 건 아니죠. 대답해보세요.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한 것 뿐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회복가를 제거시켰어요? 시장 실패를 수정했죠. 그러면 정치적에 들어갑니까? 이건 경제적 기능에 들어갑니까? 경제적 기능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프린트 위주에 대한 것만 좀 잡으시고, 다음 주는 어디를 갈 거냐면, 다음 주에 72페이지로 가시면 지역지구제의 1번하고 7번까지만 갔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오늘 집에 가서 보시는데, 자, 문제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문제 위주로 가셔서 프린트 1번서부터 보죠. 자, 첫 번째. 자, 1, 2번을 묶어보세요. 자, 따라서 시장 실패 원인. 자, 1번. 안전해서 그래요? 불안전해서 그래요? 공공재는 충분히 생산됩니까? 가서 생산됩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얘기했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 따라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럼 부담금이나 보조금이나 금융지원은 간접 개입인가요? 맞죠? 자, 외부효과 정과 불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아까 냄비는 불이 필요하잖아요. 낫이잖아요. 그럼 정은 님비가 아니라 핀피가 되겠죠.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저자가 보조를 얘기하신 건 뭐냐면,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공급이 안 됩니까? 그럼 뭐가만 증가하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지금 프린트는 보고 있는 건가요? 장기는 그냥요, 공급이 늘어나요. 그럼 가격은 하락한다는 게 이 저자의 키포인트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그 72페이지의 지역지구제는 다음 주 거기 한다고 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